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수와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살아왔습니다. 예, 제가 이게 와 하는 이것을 무려 2주 동안 못했어요, 그죠? 네, 보통 건강할 때는 건강함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막상 뭐 우리가 가벼운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네. 어떤 조금 질병에 걸리면 그때 음.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고 소중했는지 몰라. 맞습니다. 우리는 다 또 지나봐야 맞아요. 지나온 일상들이 고맙고 예, 또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맞습니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우리 센터장님하고 데나리온 계속 하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한 2주 동안 못 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그립더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띵동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예, 참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예, 있구나.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연금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중요하죠. 네. 가서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문의가 오는 게 몇 음. 세부터 받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럽니다. 몇 세 때부터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받는 게 좋으냐. 맞아요. 그래서 연금 자산을 받는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 좀 대표님이 좀 그 차이점과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은 음. 선진국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네. 큰 틀에서 보면 선진국의 연금 자산 우리가 예컨대 뭐 연금 자산 하면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IRP도 네. 있고 또 하다못해 국민연금도 있고 그렇죠. 또 연금 보험도 있고 네. 많은데 외국에는 선진국에서는 항상 연금 자산의 기본은 운용하면서 그 이자를 그렇죠. 받는 개념이에요. 네. 이자를 받는 개념. 그러니까 연금 자산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원금은 좀 쌓여 있고 네. 거기 수익을 가지고 좀 빼내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운용하는 자산들이 기본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국의 연금 자산들을 보면 운용하면서 빼쓰는 것도 있지만 네. 운용하지 않고 아예 그냥 빼쓰는 그렇죠. 낮은 저리의 이자를 그렇죠. 놔두고 원금을 계속, 빼먹는 게 계속 줄어드는 게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연금 자산 가운데 내 돈이 계속 줄어들면서 받는 연금 자산인지 내 돈을 운용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운용하면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케이스로 생각하면 내 돈이 불어나오면서 네. 물론 내 돈이 잘못 운용해서 줄어들 수도 있으나 근데 뭐 시장이 그렇죠. 시간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길게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네. 자본주의는 평균적으로 계속 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그렇다고 위험하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가끔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의 401k의 은퇴 자산의 기본 관리 인출 전략은 네. 있는 돈에서 3%를 연간 찾아 쓰고 네. 나머지 돈을 4%로 굴리는 전략이에요. 저게 4.3 법칙.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3% 찾아 쓰고 4%를 굴린다고 하는 것은 그닥 위험한 큰 욕심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4%라는 그렇죠. 것이. 네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3% 매달 인출하는 돈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요. 네. 그러겠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해서 네. 물론 3%를 찾아서고 4%를 굴리면 첫째 이제 노후에는 3% 인출 전략 돈을 써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모수 금액이 금액이 좀 많을수록 그렇죠. 많을수록 3%도 많아지니까 커지겠죠. 생활이 좀 보탬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노후 자산도 일찍 준비해야 되고 네. 또 있는 노후 자산도 가능하면 우리가 장수 시대에서 몇십 년을 사니까 은퇴하고도 몇십 년 동안 내 돈을 꾸준히 찾아 써야 된다. 내 원금이 잘 보존이 되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물가 상승, 돈가치 맞습니다. 하락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거 보면 물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저금리보다 고금리가 많았죠. 네. 요즘은 뭐 저금리가 일상화되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을 찾아 쓰는 개념만 하더라도 줄이면서 네. 네. 과거에 고금리에는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 역전이 돼가지고 네. 지금 받는 내 돈이 줄어들면서 꼬박꼬박 받는 것은 지금 편안할지 몰라도 이게 10년, 20년, 30년을 지속해서 받는다면 이미 돈 가치가 네. 지금 받는 돈의 가치가 20년, 30년 뒤에는 행편에서 떨어져 있는 굉장히 거거든요. 떨어지죠. 네,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과거처럼
뭐 학점 고금리가 없으니까 네. 전부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변액 보험조차도 투자 상품이니까 이 투자 상품을 관리를 잘해야겠다. 네. 가능하면 변액연금도 연금 개시를 네. 하지 말고 연금 개시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이자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연금 개시를 하는 순간에 그때까지 적립금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행 계좌로 들어가고 저 특별 은행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일반 바뀌는 계좌, 거죠. 은행 계좌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꼬박꼬박 찾아 쓰는 개념인데 이게 보험회사마다 최저 보정 이율이 0.5%, 뭐 1%니까. 네. 그만큼 장기적인 저금리 추세를 보험회사는 확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아무 돈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연금 개시를 빨리 할 것이 아니라 네. 이 변액연금에 돈을 찾아서는 인출하는 데 있어서 연금이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네, 피보험자를 예, 뭐 자녀나 예, 나이 작은 배우자로 바꿔도 예. 연금 개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연출 수 있고, 네, 네, 네. 또 대부분 보면 변액연금들이 한 80세 정도 되면 무조건 찾아야 피보험자 돼요. 기준, 네, 네, 네. 무조건 연금 개시를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 이야기처럼 피보험자를 자녀 명의로 시작을 하면 네. 자녀 나이가 훨씬 젊으니까 나중에 또 계약자가 받다가 사망하셔도 예. 또 자녀가 뭐 이렇게 상속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도 다 빼고 받아가는 거니까. 근데 좀 가능하면 유리한 그래서 것 같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출 전략 가운데 또 중도 인출이라는 제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운용을 하면서 찾아서는 돈, 네, 자동 중도 인출도 있습니다. 자동 중도 인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변액연금도 있는 돈을 계속 운용하면서 네. 찾아서는 중도 인출 전략.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가능하면 자동적으로 연금 개시가 되지 않게 네. 80세면 자동적으로 연금 개시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연금 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좀 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럼 들어요, 그죠?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뭐 목돈이나 특히 이제 일시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시납 연금 많이 예. 권유하니까 사업비가 작아서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서 어쨌든 연금을 들 때는 가능하면 이자 상품보다는 투자 상품으로 투자 가입을 상품. 하자. 그리고 주식이 많은 걸 하자.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고객 같은 경우는 뭐 일시납 변액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연금을 탈 때도 또 고민이 있는 거죠. 예. 탈 때도 연금 개시를 65세부터 할 거냐, 아니면 대표님 말씀대로 연금 개시를 하지 말고 그냥 투자를 계속하면서 예. 중도 인출을 할 거냐.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보잖아요. 예. 만나보면 아직까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연금 개시로 그냥 또박또박 나눈 이자로 이렇게 안정하게 받는 것보다 예.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게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충돌이 있어요, 대표님. 맞아요. 그거 어떻게 좀 할까요? 이것은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이게 모든 제도에는 또 사탄의 관계가 같이 있잖아요. 네, 어떤 네, 네. 제도에도.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 개인한테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자본주의에서 하나님이 이 자본주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는 시간이라고 보고 이 자본주의의 평균적인 성장을 믿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 네. 자, 그렇다면 늘 뭐 가끔씩 이야기 들었지만 너무 조급하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시간을 믿고 길게 네. 또 분산 맞습니다. 뭐 그렇게 좀 평균화시켜서 네. ETF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네, 바로 그렇죠. 평균화시켰기 때문에 ETF들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믿음을 가지고 운용 시간을 믿고 운용하면 네.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인출 전략을 세워서 해드리고 있으면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이겨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위기가 오거든요. 늘 좋았다가 가끔 위기가 와요. 예. 몇 년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못 기다리고 기다리면 또 지나갈 텐데. 예, 그렇죠. 항상 돌아보면 사실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나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고객의 두려움을 우리가 사야 돼요. 그럼요. 고객의 네. 두려움을 그 우리 우리가 스트레스예요. 사서 우리가 사서 그렇지 않다. 고객을 대신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고객의 탐욕을 우리가 팔아줘야 돼요. 그렇죠. 많이 올랐다. 네. 이때는 적절하게
파세요. 쓰게끔, 네. 해서 이제 수익 실현 쓰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일이 우리 일이니까. 근데 네. 우리 일이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귀한 일이고 어쨌든 옛날보다는 어르신들이 왔을 때 인출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예. 투자해서 인출해 가세요라고 데이터를 보내주면 예. 점점 이제 좀 이렇게 투자 문화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예, 한국에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을 판단하실 때 특히 이제 내 돈이 줄어드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내 원금이 있잖아요. 내 원금이 계속 찾았을 때 내 원금 기준으로 언제 다 끝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예컨대 내 1억이 들어갔는데 1억의 원금이 네. 원금 개시한 때로부터 매달 돈을 받는데 한 20년 만에 이제 겨우 내 원금을 쓴 거야. 대부분 연금 일반 연금 보험이 연금 개시를 하건 연금으로 전환하건 1억 넣어놓으면 보통 한 20년 동안 예. 돈이 계속 나온다고 볼 때 그때 1억이 소진되는 거죠. 예, 그게 내 원금이었다니까요. 네, 너무 아깝죠. 내 원금이고 그 이후부터 내 원금보다 조금 더 많이 이자를 받는데 받는 거죠. 네. 그때는 이미 돈 가치가 떨어지죠.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 원금을 계속 손실 보고 있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돈 가치 그러니까 이게 측면에서 인플레이션도 못 이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면서 네. 상품 선택을 하면 좋겠다. 가능하면 내 돈을 불리는 것, 네. 불리면서 또 운용하면서 받는 연금 자산이 첫째 핵심이다. 네. 이것을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누가 소개로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자녀들 연금을 넣어주고 싶다고 예. 이렇게 해서 다른 상담은 안 하고 연금 상담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이분은 여전히 그냥 저축성 상품에 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추가 불입을 하시라. 예.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투자가 두렵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런 걸 이겨나가고 왜냐면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 나이가 20대거든요. 자녀들한테 20대에 저축성 보험 가입해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 무조건 해약됩니다. 네. 자녀들이 맞습니다. 조금 머리가 맞습니다. 커지고 네, 자기들이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네. 무조건 중간에 해약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안 투자로 가져가면 가라. 그게 이제 IRP건 연금저축보험이건 연금펀드건 뭐 변액연금이건 어쨌든 노후 자산은 투자로 가라. 예. 네, 그게 이게 오늘 우리 핵심인 거죠. 크리스찬들은 특히 대노령 구독자들은 매달 꼬박꼬박 주식형 상품을 매달 꼬박꼬박 해서 예컨대 10년 이상 하면 네. 무조건 돈이 된다라는 믿어야 믿음을 돼요. 이제 가지셔야 네. 돼요. 그건 정말 예. 진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노후를 걱정 많이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자산을 모아놓고 또 마지막에 이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자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연금으로 전환해서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좀 데나리온 공부를 계속 했다면 예. 좀 용기를 내어서 이제 여러분들 자산을 조금 지키기도 하지만 투자 자산으로 좀 바꿔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우리 데나리온 식구가 되기를 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요. 열심히 해서 예. 건강한 몸으로 쭉 이 데나리온이 잘 살아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